손흥정 감독의 교육 철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심오한지 알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이에게 60m를 20초 안에 달리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단순한 체력 부족이 아니라 아이가 선생님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를 드러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장난인 줄 알았다는 변명에서 그 아이가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선수를 키워낸 손흥정의 손흥정 아카데미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손흥민의 형 손흥윤까지 검찰에 소환되면서 사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과거의 논란과 관련이 있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의 형 손흥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989년 1월 18일에 태어났고 1992년생인 동생 손흥민보다 3살 많은 형입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주 특별한 형제였으며 항상 함께 훈련하고 경쟁하며 성장했습니다. 손흥정 감독의 체계적인 훈련 방식을 따르며 손흥윤과 손흥민은 하루에 2만 번 이상의 리프팅을 포함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훈련 덕분에 두 형제는 축구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수 있었고, 손흥민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쉽게 나올 수는 없겠지요. 손흥윤은 동생 손흥민과 함께 훈련을 받으며 축구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항상 아들들에게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억지로 축구를 시키기보다는 흥미를 느끼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 덕분에 손흥윤과 손흥민은 축구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손흥민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으며 손흥윤도 독일 5부 리그 할스텐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손흥윤은 큰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일찍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축구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유소년 코치로 활동하며 축구를 지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손흥윤은 손흥정 축구교실에서 유소년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며 그들에게 축구의 기본기와 정신력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손흥정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손흥윤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손흥민의 형인 손흥윤 씨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경기 중 감정적인 행동과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손흥윤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손흥민이 패배했을 때 졌는데 뭐 어때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선수의 형으로서 조심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경기 중 감정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학생의 부모는 손흥윤 코치가 4명의 아이를 체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벌이 정말 필요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세대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체벌을 사랑의 매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교권이 무너져 아이들의 지도와 교육이 어려워질 정도로 아이들의 인권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부모가 아이들의 인권을 악용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이미 손흥정 감독은 체벌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합의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수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손흥정 아카데미는 현재 폐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유명인을 상대로 가격을 흥정하는 부모의 모습은 추악하기까지 합니다. 녹취록에는 20억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5억을 준다면 김 변호사에게 1억을 주겠다고 뒷거래를 제안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이 사건을 키운 것인지 아니면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정 감독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은퇴를 결심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놀란 학부모들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며 손흥정 감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는 혹독한 훈련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손 감독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는 변호사와의 대화에서 자신을 돕는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라고 말하며 본인도 사업을 하다 보니 변호사 쓸 일이 많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선수의 아버지와 사업하는 아버지, 과연 누가 변호사를 더 많이 쓸까요?
유소년 팀의 오키나와 전지 훈련에서 패배한 팀의 선수들에게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도달하는 훈련을 지시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아이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플라스틱으로 허벅지를 한 번 가격했습니다. 경기 패배 때문이 아니라 기초훈련인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달리라는 지시를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가 축구장 반대쪽 골대까지의 60m를 20초 안에 달리지 못한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태도 문제를 체벌로 다스렸던 것은 아닐까요? 장난인 줄 알았다는 그 아이의 태도는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체벌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엄격한 규율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클럽에서도 강한 규율이 존재합니다. 엘리트 스포츠의 세계에서 K리그 1부 리그 선수가 되는 것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는 것만큼이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유럽 무대에 진출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가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동들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축구 선수를 계속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부모가 일을 크게 만들면 그 아이는 어디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의 의도가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의심받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